4인 미상, 회사 비협조, 업무 시간에 자료 부족. 그런데 산재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 출신 산재 전문 박기범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뇌심혈관계질환 산재 시리즈 4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수임하여 대리했던 과로사 산재 승인 사례를 하나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결코 쉬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사망 원인이 처음부터 명확하게 확인된 사건도 아니었고 회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뇌심혈관계질환 산재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시간과 업무 부담을 확인할 자료도 부족한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4인이 이상이라는데 산재가 어렵겠구나. 회사가 자료를 안 주면 어쩔 수 없겠구나. 업무 시간 자료가 부족하면 포기해야겠구나.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어려운 사건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오늘 영상에서는 사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각색해서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핵심 쟁점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한 근로자가 평소처럼 이른 아침에 회사에 출근한 뒤 정규 업무 시간이 시작되기 전 회사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으나 결국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인은 약 10년간 제조업체에서 제품을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분이었습니다. 대형 자재를 취급하고 위험성이 있는 공정 등 육체적 강도가 높은 작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회사는 주문 생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납기 안에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압박도 상당했습니다. 특히 사망 전 약 한 달 반 정도 전부터 업무량과 업무 시간이 크게 증가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인은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정규 업무 시간이 시작하기 전 회사 내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119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회사 안에서 쓰러져 발견된 사건이니 산재가 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크게 세 가지 큰 난관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난관은 시체 검안서상 직접 사인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은 이른바 4인 미상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정말 막막합니다. 사망 원인도 미상이라는데 과로사 산재가 가능할까? 사망 원인을 모르면 산재를 판단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4인 미상 사건은 분명히 큰 난관입니다. 산재로 인정되려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질병 또는 사망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검토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사망 원인이 특정되지 못해 업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할 기초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어 산재 불승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4인 미상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는 응급실 기록, 119 응급 기록, 또 기존의 진료 기록, 건강 상태, 발견 경위, 사망 당시의 정황, 그리고 발병 전 업무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고인의 시체 검안서상 사인은 미상으로 되어 있었지만 저는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도전을 멈추지 않았고 고인의 과거 진료 기록, 건강 관리 상태, 사망 당시의 정황, 그리고 발병 전 업무 부담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특히 기존 심혈관계 질환이 있었더라도 평소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사망 전 업무 부담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결과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고인의 사망을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해 검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이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사건일수록 환자의 과거의 의무 기록과 업무 부담 자료를 더욱더 신중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난관은 회사의 비협조였습니다. 과로사 산재 사건에서는 이 회사 측의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출퇴근 기록, 근무표, 연장 근로 내역, 업무 분장, 생산량의 변화, 동료들의 진술, 작업 환경 자료 등이 모두 중요한 자료들이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회사가 항상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 정도가 큰 사건이나 근로자가 사망한 유족보상 사건에서는 회사도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거나 동료 인터뷰가 어렵거나 추가적인 자료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자료를 안 주는데 어떻게 입증하지? 동료들이 말을 안 해주면 끝이 아닌가? 회사 자료 없이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비협조적이라고 해서 곧바로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산재 신청 시 회사 자료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가족이 알고 있는 고인의 평소 생활의 변화, 출근 시간의 내역, 퇴근 후 피로 호소, 업무 관련 대화, 문자, 통화 기록, 건강검진 자료, 진료 기록 등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 신청 전 조사 시 입수하기 어려웠던 자료가 공단 담당자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비협조로 인해 감정적으로 회사와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빠져 있는지, 무엇을 보완할 수 있는지, 어떠한 자료로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설명하고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고인의 실제 근무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방식으로 회사 측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회사 측의 비협조로 충분한 자료와 진술을 확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건 접수 전에 확보할 수 있는 최대치의 자료와 이 조사 내용을 토대로 제 경위서를 논리적으로 구성했고, 서류를 접수한 후 근로복지공단의 현장 조사 시에도 유족과 함께 참여하여 고인의 담당 업무와 공정, 작업 환경과 조건 등 과로 및 스트레스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파악되도록 집중하였습니다. 세 번째 난관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바로 업무 시간 자료의 부족이었는데요.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에서 업무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발병 전 1주, 4주, 12주 동안 어느 정도 일을 했는지, 업무 시간이 갑자기 증가했는지, 휴일은 충분했는지, 야간 근로가 있었는지,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 있었는지 등이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관리하던 출퇴근 자료만으로는 실제 근무 시간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정규 근로 시간은 오전 8시부터였지만 고인은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출근해 작업 준비, 정리정돈, 청소, 추가적인 업무 수행 등을 해왔다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자료만 보면 이러한 실제 조기 출근과 업무 수행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일찍 출근하는데 회사 측의 근태 기록이 이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가 실무에서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는 업무 시간을 만들어내거나 과장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산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있었던 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이고, 실제 업무 시간과 업무 부담이 사건 기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 측 자료인 출퇴근 카드 외에 정규 근로시간보다 이른 시각에 회사에 도착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이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토대로 실제 업무 시간을 증빙하였고, 이에 더하여 해당 회사 외에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이론 근로를 했던 내역을 치밀한 자료 탐색과 현장 출장 조사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자료를 종합해 실제 업무 시간과 업무 부담 내역을 증빙하였고, 그 결과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발병 전 12주간 일주 평균 업무 시간이 만성 과로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업무 시간뿐만 아니라 이 휴일이 부족한 업무라는 업무 부담 가중 요인도 추가적으로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적 난관과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족의 슬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산재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안타깝게 돌아가셨다는 감정 호소가 아니라 이 사건의 쟁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 팩트에 기반한 증빙을 통해 설득력 있는 논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건에서 대리인으로서 수행한 역할을 크게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인 미상이라는 난관 속에서도 의무기록과 사망 정황을 종합해 심혈관계 질환 사망 가능성을 검토했다는 점. 두 번째, 회사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유족 측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끝까지 찾아내 이후 공단의 조사 단계에서 객관적 팩트를 입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회사의 형식적 출퇴근 기록만 보지 않고 실제 출근 시각과 업무 수행 정황, 휴일의 근로자 행적 등을 다각도로 다시 확인하고 분석했다는 점. 네 번째, 단순히 업무 시간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주문 생산 방식에 따른 납기의 압박, 제품 불량의 우려, 위험 작업, 소음과 온도의 변화, 육체적 강도, 부족한 휴일 등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을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해 체계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가 이 사건에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과로사를 비롯한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는 단순히 이 업무 시간만 보는 사건도 아니고 지병에 초점을 두고 보는 사건도 아닙니다. 업무 시간, 업무의 양, 업무의 강도, 휴일, 작업 환경, 기존 질환 관리 상태, 발병 전 업무 변화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건일수록 이 사건 전체를 조망하듯이 이 구조적으로 살펴보고 핵심적인 쟁점을 추출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또 하나 중요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유족과 대리인 사이의 이 신뢰와 소통, 유족과 대리인 모두의 적극적인 대응입니다. 어려운 사건일수록 대리인이 혼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분들이 알고 있는 고인의 평소 모습, 사망 전 호소 내용, 출근 시간의 변화, 회사에서 힘들어했던 이야기, 또 평소의 건강관리 노력, 동료들과의 관계, 휴일에 무엇을 했는지, 퇴근 후 모습들을 비롯한 이 재해 근로자와 관련한 모든 것이 이 사건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따라서 만일 이러한 것들을 상세히 알 수 있는 유족과 대리인 간의 이 소통의 관계가 단절된다면 그 사건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겠죠. 이 사건 역시 유족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고인과 관련한 세세한 자료를 찾아보시고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공유해 주셨습니다. 또한 필요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대리인이었던 저도 그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정확한 증빙을 통해 입증이 가능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산재 사건을 대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좋은 결과는 이 대리인 혼자 만드는 것도 아니고 유족 혼자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환자와 가족, 유족분들의 기억과 자료, 적극적인 협조와 활발하고 진솔한 소통, 그리고 대리인의 객관적인 분석과 전략이 함께 맞물릴 때, 여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더해질 때 어려운 사건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그 기초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쉬운 사건이 아니었던 오늘 말씀드린 이 사건, 사망의 원인부터 회사의 비협조, 업무 시간 자료의 부족 등의 큰 난관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포기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다행히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산재 승인 결정으로 이어졌고, 비록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모두 덜어낼 수는 없지만 유족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위로와 의미 있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급성심장사, 과로사와 같은 사건은 물론 산재로 인정받기 참 어렵습니다. 말씀드렸던 4인 미상 사건이나 사업주의 비협조가 있다면 더더욱 곤란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면 검토해 볼 수 있는 지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가능성을 미리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인이 불명확하다고 해서, 회사가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업무 시간 자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지병이 있었다고 해서, 회사 안이 아니라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 쓰러졌다고 해서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사건과 같이 사건의 주요 쟁점을 명확히 파악해서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본질적인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입증한다면 산재 인정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영상 설명란과 지금 올려드리는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이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뇌심혈관계 질환 시리즈의 마지막 제5편으로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핵심적 당부사항을 전해드리려고 하니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모쪼록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 출신 산재 전문 박기범 노무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